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고물가 상황 등에 따른 경제 위기와 지속되는 민생 불안정으로 민선 8개에는 관련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도 민생 안전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남 지역 경제 상황과 함께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가지가 좀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여전히 민생 경제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먼저 전남의 지역 경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예,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이나 TV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경제가 좋지 않는 상황인데요. 특히 선진국보다는 후진국들,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의 국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사실 경기가 좋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돈의 가격이,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되고 물가가 네.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최근 전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 특히 우리 지역의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따라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바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네. 어느 정도로 부유한 상위 계층이 아니고 서민 계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필품이 이제 네.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생필품 가격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민층들이 생필품에 대한 부담 비율이 좀 높습니다. 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현상, 요즘과 같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바로 서민층, 서민 계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이 지역의 서민 경제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도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지난 6월 말, 그러니까 7월 초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2022년 6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이 92.6%로 전월 대비, 5월 대비 무려 9.2포인트가 하락이 됐습니다. 전국 평균 지수가 96.4%니까 전국 평균의 4% 정도가 4포인트가 낮은 수치거든요. 네. 이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우리 지역의 소비 경제, 즉 우리 지역의 서민 경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좋지 않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서민 경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은 네. 작년 10월부터 월 평균 한 3%에서 5%가 상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무려 7.1%,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7.1%의 물가 상승률이 나타난 겁니다. 따라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계층이 바로 우리 서민 경제, 서민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단순 수치만을 보더라도 우리 지역에 특히 이제 소비 경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떤 서민 경제 또 어떤 취약계층이 상당히 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계 경제 상황부터 전남 지역의 경제 상황까지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통계를 보면 전남 지역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은 그 정부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재확산이 올 그 가을, 좀 늦가을 정도에 네.
다시 확산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벌써 지난 5월, 6월 달에 지금 급격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정부는 50대에도 제4차 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7일간의 의무격리 기간은 유지되는 걸로 좀 되어 있고요. 또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매일 새로운 확진자 수가 한 6만 명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이상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도 충분한 병상 확보라든지 코로나19 재확산 관련해서 다양한 그런 그 대책들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물론 이제 얼마 전에 무한연꽃축제가 성황리에 네. 막을 내렸습니다만 그 이외에 이제 축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장흥물축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축제들이, 지역의 축제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우리 지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축제라든지 네. 지역 행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어떤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욱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벌써 민선 8기가 네. 출범한 지도 한 달이 됐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래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네. 이 상황이 상당히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 따라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 우리 도민들이 좀 긍정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메시지의 어떤 전달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빨리 찾아온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좀 긍정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좀 이렇게 변해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교수님과 함께 민선 8기 지역 경제를 좀 전망해 봤었잖아요. 그때 교수님께서 이제 경제와 정치는 때려야 될 수 없는 관계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점들은 좀 기대해 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요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죽했으면은 전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출 바로 직후에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시험을 쳐서 네. 이제 후보자를 내겠다 할 정도로 정치인들이 너무 공부를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이 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됐고요. 당선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네. 이 짧은 시간에 어떠한 그 지역 정치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라고요. 지금은 그 당선 이후에서부터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제는 좀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네. 시기다. 특히 이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정치인의 자세,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유권자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네. 과거처럼 뭐 지역 정치인들 재선을 위해 3선을 위해서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또 네. 지역 행사에 잠깐 들렀다 얼굴만 내미는 보여주는 그런 그 구태의연한 정치인은 이제 유권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선 8기에 제도권 안에 들어온 우리 지역 정치인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자세, 조금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섬기는 자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공부하고 또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민생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전라남도에서 이 경제 위기 극복과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 568억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러한 대책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당연히 큰 도움이 되죠.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서민 계층들에게는. 네. 최근 전라남도가 뭐 물가 안정이라든지 민생 안정에 568억, 조금 전에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산을 긴급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말 가장 적절한 그러한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계층이 바로 서민 계층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전라남도에서는 민생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취약계층이라든지 농어민들, 또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긴급 추경을 편성을 해서 지금 투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와 같이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농어민,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뭐 중소기업들도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정부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또 도내 시군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서민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서민들에게 많은 그런 지원과 혜택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민 경제가 살고 결국은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또한 최근에 그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도내 22개 시군 지자체가 상생 협력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이 전남 같은 경우 인접지자체 간, 그리고 또 도와 시군지자체 간의 상생협력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경북이라든지 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양 지자체 간의 상생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상생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에 의해서 전남도가 주축이 되고 또 도내 시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또 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긴급 지원 대책으로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지역 간 상생 협력도 필요하고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다시 코로나19가 재유행되는 상황이잖아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뭐 민생 안전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만 특히 소상공인과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런 대책들 어떤 게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최근에 전라남도에서 발표한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그런 대책, 바로 경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남 공공 배달 앱을 출시를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현재 중개 수수료가 최대 15% 정도 되는 민간 배달 앱 같은 경우 전체 시장을 70% 80% 이상을 지금 석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작했어야 될 전라남도 차원에서 공공 배달 앱 이 정책은 사실 진작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공공 배달 앱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은 우리 도내 많은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 같은 경우는 싱싱 여수라고 그래가지고 배달 앱, 공공 배달 앱이죠.
출시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먹부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뭐 강진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글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속된 표현으로 네. 거의 실패했다고 사실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유명무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그러면 왜 시에서 또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이 사업이 실패를 했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째는 어떤 시장이라든지 그 지역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성 부분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공공배달앱의 어떤 성공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해당 지자체의 공공배달앱 서비스에 대한 홍보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사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배달앱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요. 또 들어가 보더라도 많은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네. 많은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민간 배달앱,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몇 개의 그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늦게나마 전라남도 차원에서 전남 공공 배달앱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공공 배달앱 등 뭐 이런 대책이 있지만 좀 아쉬운 홍보 등으로 인해서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지역 경제 상황부터 또 도에서 마련한 대책 등까지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대책과 함께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주시죠. 예, 우리 지역의 경제 전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기대되는 것은 코로나19 상황, 이 팬데믹 상황은 언젠가는 아마 안정화돼서 정상화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물론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나와 있었고 이제 전국의 소비자들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의 최대의 관광지는 전남이 될 것이다라고 네. 언론에서 나왔던 기억이 있고요. 또 우리 전남은 타시도에서 보유하고 있지 못한 청정 바다라든지 다도해, 섬, 맑음, 깨끗함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혜의 자연조원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정상화가 되면 정말로 외지의 관광객들 그래서 웰빙과 힐빙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원스톱 여행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지역이 우리 전남입니다. 네.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분명히 우리 지역을 찾게 될 겁니다. 네. 따라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대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려 섞인 이 부분은요, 우려하고 네. 있는 부분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구 정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본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간만 나면 좀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그 정책이 사실은요, 이 인구 정책은요. 지금 민선 8기의 최우선 추진 과제이면서 정책이어야 됩니다. 네.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전국에서 우리 전남이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2개 시군 지자체 가운데서 무려 16개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이라든지 도내 시군 지자체에 있어서는 인구 정책, 즉 청년이 돌아오는 우리 전남, 또 청년이 머무는 우리 전남을 위해서 정말 가시적인 그러한 성과, 가시적인 정책을 아직은 수립하고 실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8기가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네. 좀 반성을 해야 되고요. 정말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은 요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구 정책에 대한 그러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부분에서 좀 염려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인구 정책은 아직 우려가 되지만 이후에 관광 분야의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 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하루빨리 경제가 완화되고 활성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